그날 나는 결혼식장에서 혼자 남겨졌다. 70평생을 살면서 두 번째 결혼식에서 혼자 서 있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둘이 섰다. 나와 그 사람.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 자식들도 그 사람 자식들도 누구 하나 축하해주러 오지 않았다. 예식장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줄에 선생님만 어색하게 서 계셨다. 70이라는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날 알았다. 아니, 어쩌면 진작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시간은 흘렀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이 있었다. 딸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 살았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나마도 의무적인 안부였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했다. 힘들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컸다. 방 3개, 거실, 부엌.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으니 텅 비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TV를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다. 반찬을 만들어도 상하기 전에 다 먹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70 가까운 나이에 나는 매일 혼자였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다. 성당에서였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했다. 거기서 그 사람을 봤다. 70이 조금 넘은 나이. 아내를 잃고 4년째 혼자 산다고 했다. 자식이 셋 있는데 다들 멀리 산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성당에서 마주치는 사이였다. 미사가 끝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런 이야기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다.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지 않겠냐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다. 성당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 후로 가끔 만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다. 그 사람은 친절했다. 문을 열어줬고 의자를 빼줬고 무거운 것을 들어줬다. 50년 전 남편이 해주던 것들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였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말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다고. 나는 놀랐다. 70 나이에 재혼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 외로움이 너무 컸으니까.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드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고민했다. 며칠을, 몇 주를. 그리고 결심했다. 해보기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다. 아들한테 전화했다. 재혼하려 한다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진심이냐고. 정말 재혼하려는 거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들이 내려왔다. 집에 들어오더니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가 남긴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재혼하면 그게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재산 얘기였다. 엄마가 외롭다는 말은 없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말도 없었다. 오직 재산, 돈. 딸한테도 전화했다.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딸도 왔다. 아들이랑 똑같았다. 제일 먼저 물은 게 재산 분할이었다. 재혼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 유언장은 쓸 건지 그런 얘기들. 나는 그저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누군가와 아침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 같이 TV를 보고 밤에 옆에 사람이 있는 그런 살. 그게 다였다. 하지만 내 자식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오직 재산만 보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예식장을 예약했다. 작은 곳으로. 가족들만 오는 조촐한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 아들한테, 딸한테 보냈다. 그 사람도 자기 자식들한테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아들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도 같이 왔다. 거실에 앉더니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재혼은 어머님 자유지만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공증을 받자고.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자식들한테만 가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하자고.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식들이 찾아와서 난리였다고 했다. 재산을 다 빼앗길 거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 사람은 지쳐 보였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아들이 또 내려왔다. 이번엔 딸도 같이 왔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말했다. 결혼을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속는 거라고. 그 사람도 재산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라고. 70 넘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나는 화가 났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다. 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손주들 용돈 주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명절이면 밥 차리고 아플 때 찾아가 간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행복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막아섰다.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매일 전화가 왔다. 문자가 왔다. 결혼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냐고.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서 압박했다고 했다.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결혼식을 미루면 안 되겠냐고. 자식들이 너무 반대해서 힘들다고. 시간을 좀 가지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알았다. 미루면 끝이라는 걸. 미루면 영영 못하게 되리라는 걸. 하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그 사람도 지쳐 있었다. 나만큼이나. 결혼식 사흘 전에 예식장에 전화했다. 취소한다고. 위약금을 물었다. 상관없었다. 그냥 끝내고 싶었다. 그 사람한테도 전화했다. 미안하다고. 우리 그냥 이대로 지내자고. 결혼은 안 해도 가끔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결혼식을 취소했는데도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웠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말했다. 그냥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결혼식은 안 해도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고.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같이 사는 거라고. 나는 또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이 빨랐다. 그래, 해보자. 결혼식 없이도 같이 살 수 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면 자식들도 재산 걱정 안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왔다. 짐을 옮겼다. 옷장을 정리하고 이불을 펴고 부엌 살림을 나눴다. 처음에는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있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저녁에 TV를 같이 봤다. 밤에 옆에 누가 자고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이었다. 사소한 것들. 그 사람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나는 7시에 일어나는 게 편했다. 그 사람은 TV 소리를 크게 틀었다. 나는 시끄러웠다. 그 사람은 밥을 짜게 먹었다. 나는 싱겁게 먹었다. 처음에는 참았다.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도 맞춰가며 살았다. 이 사람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달랐다. 남편과는 젊을 때부터 함께 살았다. 서로 맞춰가며 50년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70이었다. 이미 각자의 습관이 굳어진 나이였다. 바꾸기 힘든 나이였다.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다. 그 사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화장실 사용 시간도 겹쳤다.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있었다. 부엌에서도 부딪혔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끼어들었다. 2달이 지났다. 말다툼이 시작됐다. 작은 것들로.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면 안 되냐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짜증이 섞였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왜 자기 방식을 무시하냐고.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3달이 지났다. 같이 있는 게 불편해졌다. 거실에 있으면 답답했다. 방에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방도 이제 내 공간이 아니었다. 그 사람 짐이 있었다. 그 사람 냄새가 났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그 사람은 반찬 투정을 했다. 너무 싱겁다고 이건 맛이 없다고. 나는 상처받았다. 평생 요리하며 살았다. 남편도 자식들도 내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투정을 했다. TV를 봐도 의견이 안 맞았다. 그 사람은 뉴스를 보고 싶어 했다.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다. 리모컨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돈 문제도 생겼다.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 처음에는 반반 내기로 했다. 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가 더 쓴다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이 더 쓴다고 생각했다. 영수증을 모으고 계산하고 따지는 일이 반복됐다. 넉 달째 나는 한계를 느꼈다. 이건 아니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었다. 혼자 살 때는 불편하지만 편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 눈치를 봐야 했다. 매 순간 참아야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그 사람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지내면 어떻겠냐고. 각자 집에서 살고 가끔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화를 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었다. 나도 잘못한 게 없었다. 우리는 그냥 맞지 않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맞춰가며 산다는 게 불가능했다.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다. 말을 안 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조용했다. TV를 봐도 각자 다른 생각을 했다. 일주일 후 그 사람이 먼저 말했다. 미안하지만 자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 사람은 짐을 쌌다. 이틀에 걸쳐 천천히 옷을 챙기고 책을 정리하고 살림을 나눴다. 그리고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5달 만이었다. 70 나이에 시작한 동거가 5달 만에 끝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 소리만 들렸다. TV는 내 마음대로 틀 수 있었다. 밥은 내 입맛대로 할 수 있었다. 화장실도 부엌도 모든 게 다시 내 것이었다. 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나는 다시 혼자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재혼에 실패하고 동거도 실패하고 결국 혼자 남았다.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들어와 살았던 것도 헤어진 것도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것 봐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을 걸, 그런 말들.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민망했다. 부끄러웠다. 그렇게 3달을 집에만 있었다. 나가지 않았다. 마트도 새벽에 갔다. 사람 없는 시간에. 산책도 안 했다. 그냥 집에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3달이 6개월이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으면 더 외로웠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더 힘들었다. 70이 넘어서 깨달은 것이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것. 외롭지만 자유롭다는 것.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지금은 73이다.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산다. 아들은 가끔 전화한다. 딸도 명절에 온다. 손주들도 방학 때 들른다. 그걸로 충분했다. 외로울 때도 있다. 밤이 되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외로움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그 사람 생각도 가끔 난다.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 황혼에 다시 시작하려 했던 사랑은 결국 실패했다. 재산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7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과 맞춰간다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해봤으니까. 시도는 했으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해봤다는 게 중요했다. 지금 나는 혼자 살지만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린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쐰다. 천천히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 성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론가 떠난 것 같다. 혼자여도 괜찮다. 외로워도 괜찮다. 이게 내 삶이다. 73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